저는 정종렬 가맹거래사이고요. 가맹거래사는 그 프랜차이즈에 관한 관해서 공정위가 이제 주관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성 검토나 가맹본사나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훈련, 분쟁이 생기면 분쟁 조정 대행하고 의견 제출도 하고요. 하는 그 프랜차이즈에 관한 프랜차이즈 다루는 자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사? 네, 자격사. 네. 저는 주로 이제 점주 단체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가맹점주 쪽에서 가맹점주 단체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전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정책국장 또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2002년도에 가맹사업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때 제정될 때 같이 도입된 국가 자격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2002년도부터 가맹사업법과 같이 이제 성장하고 지금 쭉 계속 매년 배출되어 오고 있는데, 실제 배출된 사람은 한 500명 정도, 우리나라에? 예, 500명 정도 보고 있고, 근데 현장에서 저희처럼 활동하시는 분은 주로 한 50명 남짓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대다수는 이제 본사 쪽이나 회사 쪽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가맹 본사 쪽에서 주로 일을 하시고, 저희처럼 나와서 이제 개업을 해서 하시는 분은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 점주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본사와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불합리나 불공정 문제를 제기를 하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목소리를 함께 내야 그나마 최소한의 요구가 이제 관철이 돼서 모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여서 개별 브랜드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개별 단체를 만들고, 또 이제 조금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법이나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체들이 좀 더 큰 힘이 필요해서 연합단체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한 29개 정도가 모인 연합단체입니다. 그래서 본사 개수로는 한 4,200개 정도, 브랜드 개수는 한 5,600개 정도 추산되고 있고요. 본사는 4,200개 정도. 4,200개. 그 다음에 브랜드, 본사가 이제 여러 개 브랜드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브랜드 기준으로는 한 5,600개 정도 추산되고 있고, 가맹점주는, 여기에 소속된 가맹점주는 공식적으로 한 23만 명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실제 프랜차이즈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저희는 기본 한 30만 정도 추산을 하는데, 또 어떤 데서는 50만까지 추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은 지금 전체 가맹점 50조, 본사 50조에서 100조를 넘고 있고요. 종사자 수는 일단 가맹점주 30만. 매출액은 100조? 네, 100조. 연간이요? 네, 연간 100조.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 수는 가맹점주 30만에, 가맹점주가 고용한 피고용자 120만 하면 토탈 한 150만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편의점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가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응해주지 않아가지고 집단 문제가 됐는데, 애기 엄마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애기 엄마들이 이제 애기 없고 한 87일인가를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명 정도가 한 87일 정도를 농성을 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요구를 관철해내는 사건이 좀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87일간 시위를 했어요. 근데 농성은, 철회한 농성은 아니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아시다시피 미스터 피자 사건 같은 경우는 7개월을 농성을 했죠. 거기서 나이 24시간 처리하면서 농성하는 과정에 이제 이쪽도 좀 이런저런 피해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스터 피자를 그만두고 피자 연합을 차리셨던
이제 이 회장님이 이제 이런저런 뭐 이쪽에서 이제 본사의 압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아픔도 있죠, 사실. 연석회의는 한 2년 남짓 된 것 같아요. 2016년 1월 말 2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연발생적으로 상조회나 친목회 형태로는 존재하고 있었죠, 일부 브랜드에서. 근데 원래 점주들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단체를 만들어서 뭐 친목회용은 괜찮지만 그 거래 조건이나 이런저런 경제적인 공통의 조건을 누구한테 요구하거나 하는 것들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정거래법, 내세우는 게 그죠, 공정거래법 19조에 담합의 그 관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활치 않았죠.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제도적 틀 내에서 어떤 대화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집회 시위 농성으로 이어지면서 사람도 상하고 사회적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의 한계로 인식되고, 이거는 교섭권 수준으로 정당한 이유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게끔 하는 교섭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 자영업자의 속성이라는 게, 사실 자영업자들은 이제 노동자하고 좀 지위가 좀 많이 다르죠. 하다못해 평균 수익도 4대 보험 내는 사람 기준으로 노동자는 한 330만원 정도 돼요, 수익이. 월 수익인데, 자영업자는 2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열악하고. 또, 이제 노동자들은 이런저런 본사하고 관계에서 좀 분란이 있어서 해고를 당하면 들어오던 수입이 이제 멈추는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사회 보장도 이런저런 것들이 체계가 돼 있고, 그 정도 수준인데 그래도 타격이 심하잖아요, 해고는. 근데 이런 가맹점주들 같은 경우는 만약 자본까지 날리는 본사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가맹계약 해지가 되면 들어오던 수입이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투자한 자본이 다 나기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체계도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볼 때는 약간 조직이나 이게 하기가 힘든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조심조심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특히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어지간만 하면 그냥 본사에 시킨 대로 따라가요. 상당수의 우리 협의회가 구성된 브랜드들 보면 되게 본사의 이제 방해 공작들이 꽤 벌써부터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주한테 선거에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 점주한테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일단 고발도 됐었고, 하다못해 이제 친문화 성향의 점주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주협의회 구성을 해서 회유나 협박도 있기도 하고. 미스터 피자가 작년에 협의회 총회 선거에 개입을 해서 어떻게? 친문사 성향의 점주님에게 출마를 권유하고, 일반 점주님들은 총회장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친문사 성향 상대적으로 점주들한테는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해주면서까지 협의 총회장에 가도록 해서 이제 투표를 해서 이긴 거죠. 나중에 모 점주님이 양심선을 하는 바람에 이 전모가 드러나가지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현주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우리가 초창기이고 아직은 좀 성숙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진통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이런 진통기에 이걸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좀 더 성숙된 체제가 되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이제 공명밖에 퇴보하겠죠. 최저임금은 사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최저임금이 이제 인상이 돼야 실제 이제 소비도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가 늘어나야 이제 우리 매출도 늘어나겠죠, 점주들이.
그다음에 전체적인 다들 소득이 늘어나야 자영업자들도 같이 이제 계속해서 거기가 좀 나아질 테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지불 능력을 같이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병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용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주로 이제 그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고용주들이 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자영업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소득이 평균이 220만 원밖에 안 되는 선이어서, 그죠? 이 소득 자체를 좀 향상을 시키거나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 수수료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필수물품 부당 강요를 통해서 수익을 본사가 주로 다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걸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걸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지급 능력을 확보하고, 그죠? 이걸 인상시키면 같이 좀 공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막 계속 카드 최저임금이 오른다라면 자영업자가 이제 고용을 줄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산업도 지금 고용 효과가 꽤 커요. 네, 꽤 큰데 이게 만약 고용을 줄 수 없다라면 전체적인 조금 이런저런 그 노동자한테도 한계가 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슬기로운 접근이 좀 필요해 보여요. 고용원 수나 아니 전체 고용원의 그 시간이 줄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사장님들 말을 쭉 저희가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상당수 업종들의 사장님들의 근무 시간이 늘어났어요. 사장님들이 대부분 자기가 이제 근무하는 그 시간이 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이 줄거나 사람이 줄거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한 계량화된 거는 아직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과도기에 있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미국에도 우리처럼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맹점주들이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 물류마진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점주들이 얘기를 했고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됐죠. 그러다가 본사가 물류마진을 놨어요. 그리고 유통을 놓고 이 점주한테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상황은 우리 같은 점주 단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본사와 점주가 같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구매를 같이 진행을 했죠. 그래서 구매 협동조합을 결성을 하니까 본사는 물류마진이 사라졌죠. 그리고 점주님들은 기존의 수익이 한 30%씩 막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끝인 줄 알았죠. 근데 점주들이 수익이 느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점주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또 매출이 더 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익이 나니까 출점이 막 느는 거예요. 출점이 늘면 전체 매출이 올라가죠. 매출 대비 일정한 로열티를 최저로 본사 주수익을 전환하니까 그만큼 본사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해서 기존의 본사가 물류에서 주로 마진 취하던 때보다 오히려 이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제 미국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구매협동조합이 보편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나라도 이제 꼭 이런 건 아니지만 2013년도에 12,13년도에 편의점 문제가 이제 사회적 핫 이슈가 되면서 자살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이때 이제 편의점 제도 개선이 이제 시도가 됐고,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4시간 영업에 대해서 심야 시간에 그 수익이 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본사들에서 한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근간이어서 본질이어서 이게 무너지면 편의점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이게 붕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상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됐죠. 근데 통과가 되고 나서 지금 5년 정도 지났는데 사실 지금의 현황은 편의점이 최고의 화랑을 맞고 있거든요. 특히 점주도 그때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한계가 있고요. 근데 본사 수익이 훨씬 더 늘었어요. 뭐냐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 그죠?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본사하고 점주한테 둘 다 이익이 된 거죠. 사실상 특히 본사에도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줬고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바라봐요. 그래서 아직 좀 무섭고 두렵고 좀 그러겠지만
과감하게 이제 탈피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죠? 서로 이제 경제적 공동공동체를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점주와 본사가 같이 산다는 생각으로 조금 손을 내밀면 아마 본사에도 점주에도 전체 산업에도 또 국민 소비자들한테도 훨씬 나은 효율적인 질적인 도약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